제 계좌 진짜 녹아내리더라고요. 주식 비중 많이 해도 돼요. 그건 신사임당 우리 네. 언규 소장님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고 그 길로 뛰쳐나왔어 회사를. 제가 편집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 안 돼. 편집 안 돼. 저희는요 항상 마음이 급하거든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나 빼고 다 성공했고 다 부자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몰빵을 하게 되고 불나방처럼 막 난리들이 났는데 찬물을 쫙 끼얹으셨어요. 본업에 집중하시고 평생 동업을 강약을 조절하면서 가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 소장님처럼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20년, 30년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가 가혹하죠. 와닿지가 않아. 20년, 30년 에라이씨 그냥 나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쓰겠다 좀 이렇게 되죠. 말씀드릴게요. 제가 29에 결혼했는데 95년에 결혼했거든요. 일산의 대화동에 있는 24평형 아파트에 3,300만 원짜리 전세 시작했어요. 회사 대출 2천, 1,000만 원 은행권 대출, 300만 원은 축의금 받은 거에 남은 거. 그리고 제 주식 어카운트에는 평가손이 한 1,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셔서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실제로요. 어. 증권회사 채권부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그 채권 매니저셨죠. 트레이더를 했기 때문에 세상 돈이 다 제 돈인 줄 알았어요. 몇천억씩 거래하니까 아유 뭐 돈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뵙는 네. 소장님은 네. 부자고 부자도 그냥 부자도 아니야 개부자야. 그럼 뭔가 여유 있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정말요. 게 네. 갑자기 조금 인간계로 보인다. 신기했는데. 아 진짜 그래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여행을 가자 그래서 강화도를 갔어요. 배 타고 새우깡 이렇게 갈매기도 주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갔다가 저녁 먹으러 가서 이제 얘기해야지. 나 부채가 얼마고 이래서 네. 내가 몇 년 시간을 좀 내가 이거 다 상환하고 이렇게 할게 그러려고 갔는데 네.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 저 혼자 소주를 2병을 먹고 그 횟집에서 쓸어 자버린 거예요. 말할 기회를 놓치고 다시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제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고 될래니까 그때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 재정비해가지고 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97년도 7월 7일 날 대출 통장 4개를 들고요. 네. 마포구 공덕동 도화동 소재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다 돌아다니면서 제 부채를 상환을 했어요. 근데 제 그 순간을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오장육부에 쌓였던 모든 병균 이런 것 쫙 빠지는 그 느낌. 비가 엄청 온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로 가는 길에는 그런 모멘텀이 꼭 필요하세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우세요. 타고난 금수저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빼고 정말 부자가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시는 과정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결단과 실행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셔야지만 갈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저도 뼈저리게 공감되는 내용인데 하고 나서도 제가 좀 이상하네요. 이런 얘기를 수진 언니가 마력이 있으시네. 이거 진짜 개인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기 쉽지 좀 않으셨을 생각해보면 텐데. 제가 편집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 안 돼. 편집 안 돼. 아,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를 팔아야 그럼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고 자꾸만 가격에 집중을 하게 되고 내가 96,000원에 샀는데 지금 8만 원 초반이야. 나는 마이너스 막 10% 마이너스 20% 파란색이 계속 보여.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주린이들은 이제 그렇게 투자를 그렇죠. 하는데 어떤 그 회사에 큰 변화가 없는데 시장 자체의 흐름 때문에라도 내가 이 회사랑 동업을 하는 시기가 좀 빠진 시점에 우리는 들어가고 싶거든요, 소장님. 예. 그게 이제 마켓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켓 타이밍을 노리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저도요. 어떻게 마켓 타이밍을 우리가 무시할 순 없지.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경기라는 녀석이 순환한다 그러잖아요. 네. 다만 여러분 all와 nothing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주식 딱 되기 전에 바로 그냥 올인해가지고 주식 성공하고 주식 딱 빠지기 전에 다 빼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건 안 안 돼요. 될까? 그렇게는 안 되고 비중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중을 조절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을 배분하고 있어요. 난 100% 부동산이야. 난 100% 주식이야. 젊은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체로 다 배분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배분되어져 있는 총자산의 개념으로 생각되어지질 않고 단지 이 주식, 그 종목의 손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작년 3월에 주가가 다 폭락해 제 계좌 진짜 녹아내리더라고요.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600선이 무너진 건 2010년 5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제가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총자산 중에 그때 한 30% 정도 주식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30% 평가손이 나더라고요. 3, 3은 9. 제 총자산의 9% 정도가 평가손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계좌 지금 반토막 났는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배분이 안 돼 있는 분들을 올인하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 배분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좌 그리고 특정한 주식의 평가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맞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세상의 변화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 없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것도 넌센스예요. 그렇죠. 경제를 보실 때 순환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고 주식하기에 유리한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고 그렇지 않은 불리한 국면에서는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성격의 자산을 채권이나 예금 같은 거겠죠. 알았어 소장님. 그러면 지금 주식 비중 많이 해도 돼요? 아니면 좀 줄여야 돼? 지금 현재 저는 2020년 말 2021년도 초에는 조금 줄였어요. 좀 줄였고 1월 말에 다시 조금 늘렸는데 저도 좀 어렵네요. 그런데 지금은 주식을 지금 팔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니까. 맞아요. 결국은 지금 시장이 이제 뭐 폭락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시지만 네. 작년처럼 아무거나 사면 다 오르던 꽃놀이 아유, 때는 그건 지나갔고 아니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비중도 확 늘려서 그냥 가자 뭐 이런 시장은 아니다 정도로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꼭 하시기를 권하드리고요. 시기의 포트폴리오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때도 나눠서 사시고요. 동업을 파야 되겠는데 그렇게 결심했다고 하셔도 조금 나눠서 이렇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사임당 우리 네. 언규 친하시죠? 네. 저하고도 아주 친한, 사실 친하진 않아요. 보고 있지 언규야. 아주 지혜로운 친구죠. 근데 이제 우리 신사임당님이 PD 하시던 시절에 소장님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고. 저는 이제 주 PD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국경제TV에 앵커를 할 때 저희 막내 PD였어요. 막 입봉을 한.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 좀 빨리 좀 부자 좀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너 그 경제TV PD 하면서 부자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서 정말 단기간에 부자 되려고 하면 새고랑 살 수가 있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정말 부를 일구고 싶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게 어떻겠냐. 방송사 PD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길로 뛰쳐나왔어 네, 회사를. 그때 얘기했으면 제가 좀 신중하라 그랬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 그냥 결단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제가 그때 선생님 말씀 듣고 했다니까. 그래서 잘 된 다음에 얘기해서 역시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네. 안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면 좋아요. 세상에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있고 부를 너무 부자연스럽게 추구하면 좀 이상해지는 직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내가 직업을 통해서 부를 일구고 싶은 분들은 그러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뭔가 사업을 하거나. 그렇죠. 자기의 퍼포먼스가 자기의 급여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가셔야 되겠죠. 그러네.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시려는 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돈이 흐르는 길목에 그 직업이 위치하고 있나? 정보가 흐르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돈과 정보의 흐름을 내가 직업적으로 활용해서 합법적인 리턴, 합법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포지션인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닌데 가서 그 정보를 활용하고 그 돈을 활용하려고 하시면 그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안정적인 직업이나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직업을 가지시되 내가 건전하게 동업하는 생각으로 좋은 회사를 골라서 꾸준히 키워가며 투자를 그렇죠. 하시는 방법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우리 임당이처럼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있기에는 너무나 이 성향이 돈이 뜨거운 거지. 심장이 뜨거운 이 늑대 같은 애는 나가라 이거지. 나가서 돈맥과 정보의 맥을 딱 짚어서 거기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을 해서 여유가 좀 생겼다. 그럴 때는 또 주식과 같이 동업도 하면서 더 큰 부를 이뤄 나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정리를 드리면서도 잘한다고 칭찬 한번 하고 너무 가야지. 잘하시네요. 왜 소장님은 아우. 소장님 말만 해. 자비가 없네. 자비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진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칭찬을 해줘야지. 칭찬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우. 이런 것도 한번 해줘. 이런 거. 새삼. 근데 요즘 취직하기도 엄청 힘든데 뭘 선택 없다. 우리는 어떤 자리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스펙트럼을 넓혀 보시면요.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 직업을 통한 경로, 투자를 통한 경로가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현재 투자의 열풍의 시대에 살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여기에만, 네, 여기만 지금 지금 눈이 쏠려 보고 있어요. 계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사실 여기를 통해서 부자가 돼요. 맞아요. 요즘 엄청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장사 사업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면서 큰 부를 일군 분들이 속속속속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한 분들은 네. 다 투자 얘기만 하시지 우리한테 이렇게 너의 인생을 놓고 잡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런 네. 얘기를 잘 안 해주시잖아요. 이래서 다 김프로 하는구만. 감동적이야. 이렇게 칭찬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 인생을 놓고 투자를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구나. 이런 분을 또 이렇게 섭외를 하고 역시 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린이들한테는 오늘 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요. 네. 하나하나 굉장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일 것 같아요. 그러면 돈덕이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부는요, 여러분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근검절약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모았는데 70에 부를 모았어요. 그 70에 불행한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인생이 그럼 행복하냐? 부는요, 행복의 전제 조건이지 무슨 지상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하면 됩니까? 예,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죠. 다만 선택은 희생, 이거의 다른 말이거든요. 부를 선택했으면 부로 가는 방향성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시면서 나 이렇게 돈이 안 모이냐? 선택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난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 네. 그러나 난 쓰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방도 사야 되고 선글라스도 사야 되고 네.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네. 호캉스도 가야 되거든. 근데 부자가 왜 안 되는 거야? 돈이 왜 안 모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네. 계신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대요, 그런 일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희생하시면 성공 확률이 여러분들 수험생 때 좋은 성적을 얻는 그 가능성보다 훨씬 높으세요. 그건 제가 확실합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부자 되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는 쉬워요. 예. 3시간 자라고 언니가 얘기했냐고. 3시간 자고 막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숙면을 취하라고. 그 돈 좀 아껴 쓰라는 거. 그리고 공부 아이돈 케어나 3프로 TV 보고 공부 좀 하라는 거. 그게 뭐 서울대 가는 것처럼 어렵진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근데 사회를 정말 잘 보시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으셨다면 꼭 부자 되시를 바라고요. 그리고 투자도 참 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멘탈이 흔들리거나 하실 때 제가 소장님 또 모시고 올게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덕이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